아,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0학번으로 들어와가지고 13년도에 이제 포항공과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한 이여산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2021년인데 올해 8월에 이제 박사 졸업을 해가지고 잠시 이제 그 사랑하는 모교에 잠깐 이제 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할 겸 네. 이렇게 되었네요. 여산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연구 열심히 하기로 아유, 정말 아닙니다. 유명했죠. 자, 그럼 일단 이제 포항공대 학생 중에 이렇게 인터뷰한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치 포항공대 어떤 교과목이나 네네네. 또 카이스트나 서울대와 또 다른 어떤 장점, 네네네. 굉장히 작은 소규모 네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마 우리 모교 그 친구들이 2학년 때 아마 일반 과목들을 아마 적어도 하나씩은 아마 다 들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화학을 이제 들었었고 뭐 어떤 친구는 뭐 일반 물리, 일반 생물 뭐 이렇게 이제 듣는데 화홍대에서는 이제 1학년 때 그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이제 1, 2학년 때 이제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화학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초 필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듣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일반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 생물, 아마 화학, 뭐 아마 미적분학도 다시 이제 아마 듣게 될 것 같고 그때 가서는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 뭐 선형대수 이런 것들을 배웠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2학년 이제 포항과대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심화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 유기화학, 뭐 분석화학 뭐 또는 뭐 무기화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공 필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심화 과목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우리 모교에서 조금 이제 뭐 배우셨던 것들을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정말 이제 확실하게 완전 뿌리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듣는다라는 게 이제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점에서는 그 카이스트나 서울대 등등의 이제 대학의 어떤 커리큘럼과도 상당히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포항과대학교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딱 하나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 정예라는 어떤 그 느낌과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카이스트 우리 이제 모교의 그 졸업생이고 아마 보시게 될 분도 이제 모교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카이스트랑 이제 서울대 포함해서 그렇게는 굉장히 이제 많이 가는데 포항과대학교는 이제 많이 안 가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포항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몇백 명 뽑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해봐야 300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동기 그리고 선후배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교수님들 사이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단합력이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소수 정예.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 학부를 다닐 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미 이제 연구 참여라든지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다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인사드리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거의 다 기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거의 고등학생. 예. 거의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거의 느낌이 유사하죠. 네. 아마 여러분들 그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저희 뭐 이제 담임 선생님 그런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 뭐 그 대학가가 되면 이제 과 형태로 이제 되니까요. 한 과에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합력이라든지 이제 교수님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언제 이제 중요하냐면은 학부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 뭐 배우는 게 뭐 전공 과목 뭐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당장 교수님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영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참여를 한 4번 정도 하고 지금 이제 포항대에 계시는 조승환 교수님이신데 조승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게 아마 포항과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때 그럼 네. 인턴 형식으로 네. 참여를 하는 지금 이제 교과 과정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과거 이제 제가 이제 그 학부생이었을 때는
연구 참여라는 이제 과목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RN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근데 이제 연구 참여 같은 경우는 그 연구실에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이라든지 아니면 학기도 괜찮습니다. 잠깐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뭐 연구 활동도 하고 실험도 배우고 현재 이제 이 포항과 대학교 또는 그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마 그런 이제 그 수업 학점을 주니까 뭐 수업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이제 기간을 이제 가지면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박사 학위를 받았던 게 총매 유기 합성화학 그럼 뭐 유기합성론, 유기화학을 하면서 뭐 계산화학의 메커니즘도 증명하고 뭐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무기화학 연구실을 갔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리화학 쪽으로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을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할 수 있다. 굉장히 그리고 편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각 이제 네네. 무기화학에서도 또 뭘 했고 네네.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상세하게 네네. 대부분의 이제 그 학생들은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그 2학년 때까지 이제 그 심화 과목들을 저희가 배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심화 과목 정도는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참여를 해야지 조금 이제 본인들한테 좀 도움이 돼가지고 그 3학년부터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모교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고 AP가 있습니다. 그래서 AP를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했었는데요. 2학년 때 처음 무기화학을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프 쪽 이제 분야에서 그 리간드 합성 쪽을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NHC라고 N-헤테로사이클 리간드 쪽을 이제 합성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 합성 쪽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모프 쪽에 뭔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요즘 연구의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생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아마 몇 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쿠커비트릴이 이제 호스게스 몰레큘 이제 컴플렉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단백질과의 어떤 인터랙션 가지고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어떤 걸 했었었냐면은 그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 분자들이 들어갔는지를 ESIMS라고 해가지고 질량 분석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굉장히 이제 깊게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저희 조성한 대장님,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유기붕소 화합물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실 말이 이제 유기붕소지 다양한 이제 유기 촉매를 가지고 그 유기 합성을 이제 하는 이제 연구들을 했고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작용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작용기를 어떻게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이 화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유기붕소 화합물들이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유기붕소 화합물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유기붕소 화합물을 개발, 그 반응제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성질들을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말은 이제 유기 합성인데 저희가 굉장히 이제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떻게 최근에 이제 계산화학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로 연구 분야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공과 대학교에서 연구는 아마 그 정도로 만약에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디펜스를 할 때 네네. 6kg나 빠졌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근데 그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면 어떻게 네. 박사 네네네. 학위가 일단 코스를 마치고 네네네.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돼서 졸업을 하게 됐는지. 네네. 아마 대부분의 만약에 저희 모교 그 친구분들이 만약에 이제 포항과대학교에 오셔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포항과대학교로 진학을 하시게 된다면은 아마 연구실을 이제 일단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첫 순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뭐 연구 참여를 해가지고 교수님과 어떤 이제 그 안면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좋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합과정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석사, 박사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하나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통합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한 2, 3년 내로 석사에 준하는 자격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3년에서 뭐 언제까지 끝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는 석사 과정에 준하는 어떤 그 코스워크들을 들어야 되고 박사 과정은 거기에 준하는 이제 코스워크들을 들어야 되는데 통합 과정에서는 뭐 어떤 거 상관없이 그 내에서 이제 코스워크들을 들으면은 이제 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코스워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업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고등 유기화학, 뭐 고등 무기화학, 뭐 정말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강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코스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항과 대학교에서는 현재 최소 통합과정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는 18학점인가 21학점인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과목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에 이제 할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년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그 연구 계획서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그 연구 계획서는 이제 박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 때문에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이제 발표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연구 계획서가 그 심사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통과를 해 주시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박사로서 이제 그 박사 과정으로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구 계획서 대로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더 멋진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을 정리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아마 짓게 될 것 같아요.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교수님께 먼저 논문 심사를 받고 그리고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심사 자리를 저희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 발표 전에 논문을 이제 드리고 발표 때 저희는 보통 이제 그 공격과 방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펜스라고 하는데 그 PhD 디펜스 이제 자리에서 그 자기가 언제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제 가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서서히 이제 계속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 보통 포항과 대학교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학교가 그럴 텐데 5분의 이제 심사위원 저희 지도 교수님 교내 이제 3분 그리고 외부 교수님 이렇게 이제 5분 앞에서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2분이 더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총 저 같은 경우는 총 7분 그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발표만 이제 마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박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박사 예비 박사, 박사진, 뭐 PhD라고 하는데 박사를 뭐 PhC 아마 그 정도 이제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달쯤에 이제 보통 박사 그 디펜스 발표를 이제 하는데 8월 달에 이제 정식 졸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사 졸업으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박사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복무 관련해서 네네네. 군복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현재 이제 병무청과 그 아마 NRF 한국연구재단 접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데 그 제도 자체는 이제 병무청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이공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대체 복무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 총 3년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포항학과 대학교에서는 박사에 준하는 코스웍을 다 들은 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박사 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사 졸업이 아니라 박사 수료인데 박사 수료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문연구요원에 저희가 그 지원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국연구재단과 병무청이 그걸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그 이제 몇백 명, 몇 명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그 전문연구요원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발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이제 군 대체 복무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제가 당연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연차라는 거를 이제 쓰고 지금 이제 여기 모교에 잠깐 이제 방문을 한 건데요.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박사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박사 끝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 후에 이제 군 복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 연구 요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 연구 요원을 하시게 되면은 박사가 빠르면은 박사가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문 연구 요원 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박사와 함께 뭐 전문 연구 요원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대체 복무를 박사와 함께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공계 쪽으로 계속 있게 되면은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군복무 쪽으로는 아마 많이 그 걱정은 조금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이게 전문 연구 요원이 약간 이제 그 정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제도가 맞기는 해요. 병역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이제 뭐 이걸 없앤다, 좀 줄여야 된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여론이 많지만 이게 워낙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먼 시간까지는 이 제도가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줘. 아닙니다. 말을 너무 잘해. 정산유수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후배들한테 네네. 이제 먼저 회사를 네. 떠나고 대학을 떠나서 먼저 산 과학자죠. 네네.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아, 어떤 얘기를 예. 해주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라. 저는 너무 이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게 영재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모교에서는 영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를 했었었냐면은 연구를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내에서 열심히 했었고요. 그것과 동시에 봉사활동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AU라는 저희가 단위가 있었는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그때 당시 졸업이 아마 8AU였었나? 예, 3년 동안 8AU인데 제가 졸업할 때 아마 그 2~3배 정도로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 잠깐 단기 유학이라는 표현을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환학생. 교환학생, 네네, 교환학생, 뭐 파견,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네네. 2학년 국타. 네네. 네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보자, 몽골 가봤었고요, 러시아 2번 가봤었고, 일본 1번 가봤었고, 미국까지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까지 이렇게 이제 그 영재학교에 3년 있으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여서 이게 가능했었고, 여러분들이 영재학교에 있는 동안은 영재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도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당장 물론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약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수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그 배웠었던 과목들은 대학에 가면은 1, 2년 때 이미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대학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너무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도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업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재학교 학생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네. 일단은 학생들한테 한번 네. 안녕. 화이팅! 화이팅!